2차전차 김승환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차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딱 맞고 오래 탈 수 있는 차.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차는 가장 좋은 차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종은 아반떼 MD고요. 이 차의 차주는 벌써 두 대째 아반떼를 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는 35만 킬로미터까지, 이 차는 23만을 탔고요. 아반떼 차주 인터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온 표범석이라고 하고요. 96년 아반떼부터 2014년 아반떼 MD까지 타고 있는, 현재는 23만 킬로 뛰었고요. 추가로 이제 제 그 패밀리카로 이제 카니발을 한 대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사용 용도는 그러면? 출퇴근과 업무용 영업사원이라서 이제 장거리로 가끔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출발하면서 차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차를 두 대째 아반떼를 타고 계시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아반떼를 원래 좋아하시는 건가요? 네, 아반떼를 많이 좋아했고요. 그리고 그 가장 무난하고 사회 초년생이든 뭐 영업 뛰기도 편한 차량으로 가장 많이 인식이 돼 있어갖고, 지금 현재 차량은 2015년 2월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그때 신차 가격이 한 1,700에서 1,80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인 덕분에 1,0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거의 뭐 한 60% 정도 주행 거리가 꽤 있었나 봐요, 당시 구매를 할 때. 주행거리는 이제 10,000km가 채 안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더 저한테는 이득이었죠. 네, 엄청 저렴하게 사신 것 같은데 지금 한 달에 얼마 정도 들고 있는지? 지금 현재 월 유지 비용은 뭐 기름값하고 보험료로 생각한다면 그래도 한 60에서 7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보험료는 한 달에 많아야 10만 원 끓일 거고, 그럼 기름비가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름은 주 3회 정도 넣고 있고요. 네. 출퇴근 거리랑 이제 외근 나가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는 더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비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것도 돈과 관련된 건데 이 차 연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내 주행은 보통 한 10에서 12km 정도 나오고요. 지방이나 이제 고속 주행을 할 경우에는 17에서 20까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 한 2년 사이부터는 이제 연비가 쭉쭉 떨어져서 지금은 시내 주행 한 9km, 10km 나오고 고속 주행은 한 15km, 16km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행 거리랑 연식 대비해서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는 네. 차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장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민차로 불리는 아반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3자들한테 이제 보여지는 거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가장 평균적인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반떼 MD 같은 경우는 다른 차량보다는 앞에가 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내에서 주차하기 또는 공간 확보가 다른 차들보다 조금 더 용이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골프백이 2개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트렁크예요? 네, 트렁크에 나름대로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급이 굉장히 어쨌든 준준형이니까 작은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골프백 2개 정도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장점은 없을까요? 추가적인 장점. 딱히 떠오르는 게 없으시면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 차량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차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없지만,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의 단점은 PC 테일링이라는 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체가 가볍다 보니까 뒷부분이 많이 흔들린다. 고속 주행할 때. 네, 고속 주행할 때. 피시테일링이라는 게 영어다 보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고속할 때 뒤에가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형상을 네, 맞습니다. 말하는 건데, 그 생선 꼬리 흔들듯이. 네. 물고기. 근데 이게 코너를 돌 때 그렇게 많이 불안하다고. 이 차를 구매했을 때 그동안은 잘 못 느꼈었는데, 최근 한 1년 전쯤에 한번 제가 커브에서, 그렇게 고속도 아니었습니다. 한 커브길이니까 한 30, 40 그 정도였는데 차가 반바퀴 정도 돈 적이 있었어요. 네? 반바퀴 정도. 그래갖고 굉장히 아침에 출근할 때 굉장히 놀랐었었죠. 3, 40km에서도 이렇게 흔들거릴 네네네. 정도면
뒤에가 그런 게 이제 뒤에가 가벼워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불안하겠네요. 네. 그러면 또 다른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딱히 못 느꼈었는데 이제 이 A 필러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많이 두껍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네네. 그래서 이게 두껍다 보니까 더 사각지대를 더 많이 확인을 못한다. 이런 게 있고요. 아까 처음에 장점이라고 언급했던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앞이 짧다 보니까 다른 차량하고의 그 거리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운전하다 보면 앞좌석에서 보시면은 본네트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안 보여요. 네, 그래서 푹 떨어진 느낌. 네네. 그래서 거리감을 정확하게 익히지 않으면 네.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저렴하게 사거나 작으니까 타기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예 본네트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초보 운전자들이 주차하거나 할 때 딱 받기 좋은. 그렇죠. 그리고 많이 아쉬운 게 이제 저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통화도 많이 하고 이제 내비게이션 볼 일도 많은데 보시다시피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딱히 없습니다. 사실 유리에 붙이자니 앞면 시야를 되게 가리고 또 여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있었고 밀착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기능성 있는 제품들을 쓰면 되겠지만 다른 차들 보면 이런 환풍구나 이런 것들이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 차량은 이제 굉장히 낮은 곳에 있어서 거치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마땅히 어떻게 거치할 때가 딱히 안 보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인 단점은 없는 건가요? 네, 추가적인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차 오기 전에 조금 조사해 온 게 있거든요. 네네. 일단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디자인이 되게 좋았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제가 MD를 처음 구매하러 갔을 때 물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디자인이 지금 봐도 저는 질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신형 MD는 조금 날카롭고 각이진 느낌이라면 요거는 둥글스름해서 무난하게 이게 아무래도 디자인이 돋보이다 보면 조금 더 빨리 질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돋보이진 않지만 질리진 않는다. 네네 맞습니다. 무난한 게 디자인의 장점이다 네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뻥마력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올바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마력이 숫자에 비하해서 실제로는 너무 힘이 약하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도 느낀 게 이제 물론 노후가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RPM이 3000에서 4000 정도 갔는데도 불구하고 100에서 120까지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요. RPM에 비해 속도가 많이 못 올라간다,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많이 부족했다, 그런 느낌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가솔린 차인 거잖아요. 휘발유 차인데 이렇게 뭐랄까 엔진룸에서 소리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소음도 심하고 그리고 이게 올해 23만원 뛰다 보니까 오일도 많이 먹고 엔진 소리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이게 GDI 초창기 엔진이다 보니까 엔진 오일 소모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을 해서 만에 한 번씩 갈고는 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엔진 오일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이요? 네. 엔진 오일이 원래 소모성 오일이 아니기 때문에 쓰다가 오염되고 낡으면 빼고 갈아주고 네. 이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충을 한다는 거는 엔진 소모가 오일이 된다는 건데. 없어지는 거죠. 제가 가속을 낼 때 보면은 소리가 딱딱딱 노킹 소리라고 하던데 그 소리가 심할 때 보면은 게이지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보충을 하고 있지만 다른 현상으로는 속도를 가속을 할 때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그때 한번 더 엔진 오일을 체크해 보면 엔진 오일 소모량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상태였고요. 엔진 오일을 네, 주기적으로 그것도 막 매달 네, 보충해 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후된 차량을 갖고 있는다는 거는 그래도 관리에 대한 비용이 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니까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비용은 나가지는 않습니다. 엔진 오일 뭐 1리터 한 통이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 저렴한 거는 그렇게 하니까요. 다른 차는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원래 아반떼를 타고 있었으니까 또 아반떼 말고 다른 차를 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근데 다른 차를 생각을 거의 안 해봤어요. 사실 MD가 그때 당시에 이제 신차로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뭐 동급으로 뭐 K3나 SM3 이렇게 있었지만 SM3 이제 그 동급에서는 조금 작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K3보다는 그래도 현대라는 이미지나 대중성 때문에 제가 아반떼를 좀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다른 차랑 비교해 보지 않으셨으니까 네. 이 앞전 차랑 비교를 해볼게요. 네네. 이전에도 아반떼를 타셨고 지금도 아반떼를 타고 있는데
이제 어떤 점이 가장 달랐는지. 이전 차량은 이제 96년식이었고 그때 제가 그 차도 역시 중고로 15만 정도에 매입을 해서 제가 35만 정도에 이제 그 중고차로 이제 다시 또 되팔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수동에서 이제 오토로 바뀌었다는 거와 전자식으로 많이 바뀐 게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있었죠. 스틱과 오토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제 기능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차 자체 주행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큰 차이는 없었나요? 네, 다시 재구매한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구형 아반떼에 주행했던 그런 그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도 아반떼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최근 아반떼랑도 비교는 혹시 해보셨나요? 네. 직원 차 중에 이제 신형 아반떼가 있어서 한번 외근을 같이 나가면서 동승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전자식이나 이런 옵션들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크기 부분에서는 크게 뭐 더 커졌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최근으로 올수록 아반떼도 내부 크기가 커졌다라고는 했는데 사실 제가 운전석에 안 앉아봤지만 보조석에 앉았을 때는 별다른 크기의 차이는 못 느껴봤습니다. 그러면 아반떼를 지금 15년째 네. 그리고 2대째 네. 또 40만 킬로미터 이상 네. 운행을 해보셨는데 네네. 사실 이렇게까지 아반떼를 많이 본 사람이 뭐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런 입장에서 아반떼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 없는 차다. 부담 없는 차. 네. 제가 사회 완전 초년생일 때 네.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반떼 굉장히 쉬워 보였거든요. 네. 근데 또 정작 살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긴 그렇죠. 됐었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차종에서는 좀 부담 없는 차다. 네, 그렇죠. 워낙 차 가격이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 급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차보다는 비싸지만 그래도 탈 수 있는 안전성이나 이런 것 부분에서는 그래도 아반떼급이 제일 좋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주위 반응은 어땠나요? 아반떼를 몰고 다닐 때. 샀을 때는 아무래도 신차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괜찮다, 뭐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사실 두 번째 차로 갈 때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기도 하고 다른 차를 타보고 싶기도 한데 네. 같은 차를 타셨잖아요. 네네. 이제 본인 만족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만 주변에서 반응은 어땠나요? 그 반응은 또 아반떼를 샀을 때. 전혀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아반떼 괜찮은 차다. 그때도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고 소나타 또는 그때 아마 K5가 막 나왔을 때일 거예요. 신형 K5 완전 네네네. 이뻐졌을 때. 네네네. 그때 그걸 타기에는 조금 7년 전 제 나이에 비해서 조금 높은 등급이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팀장님이나 부장님들이 타고 다니셨거든요. K5를.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가장 적합한 차량이었다고 판단을 해서 구매를 했죠. 자, 그러면 저희 의차에 나와주셨다는 건 차를 바꿀 마음이 있다는 건데 네네. 혹시 바꾸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행거리 23만으로 지속적인 영업을 하려면 바꿔줘야 할 타이밍 그 시기가 됐고 또 이제 제 나이에 맞는 높은 등급의 차량을 좀 타고 싶은 마음에 혹시 그러면 이런 차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랜저를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랜저급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이미 패밀리카로 카니발이 있다 보니까 SUV보다는 그래도 세단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딜러분들이 의뢰자님 이야기에 맞는 차들을 준비해 놨을 거거든요. 네네. 들어가서 확인하시죠. 네. 촬영은 모두 끝났는데요. 갑자기 궁금해진 게 아까 사연자가 타고 온 아반떼 MD 1000만 원에 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7년을 탔고 20만 킬로미터를 탔습니다. 그 차를 타는데 진짜 1000만 원을 썼을까요? 얼마가 들었을까? 산 가격에서 현재 팔 수 있는 가격을 빼면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차를 타는데 쓴 돈이 될 것 같아서 잔존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자, 1000만 원에 탔고 300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 실제로 차 구매 비용, 차를 사용하는 데 든 비용은 700만 원이죠. 1년에 100만 원꼴. 또 20만 킬로미터를 탔으니까 700만 원이면 뭐 10만 킬로에 350만 원이니까 10,000킬로 탈 때마다 35만 원 정도가 들었네요. 이렇게 쓰면 굉장히 경제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살 때 좀 인기가 많은 차, 물량도 많고 팔 때 잘 팔리고 가격도 잘 받을 수 있는 차를 선호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에 100만 원, 특히 뭐 10,000킬로미터 탈 때마다 35만 원이면 괜찮잖아. 나만 그런가? 뭐 돈 많으면 상관없지. 진짜 끝.